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시 오정구 군부대 오염토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우선 문제 해결을 위해 오염 정화 작업이 잠시 멈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정구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대표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정구 군부대 오염 정화 작업이 일단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특히 오염토를 보관할 보관장 등을 설치한다는 방침인데요. 이 문제를 제기한 입장에서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늦었지만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게 바람이 불면 토양이 비산을 해서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늦었지만 지금 조치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거는 다행이다. 근데 어쨌든 이게 야적장하고 보관장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한 달에서 2달 정도 소요가 될 수 있는데, 그 전에라도 토양이 좀 날리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오염 부지의 토양 정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유료와 중금속 등 오염이 확인이 됐습니다. 기준치 이내이지만 다이옥신도 확인이 됐는데요. 오염 정화 작업 재개 전에 중점을 갖고 살펴볼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토양 오염 정화라고 하는 게 법적 기준 이하로 수치를 낮추는 의미거든요. 결국에는 오염 물질이 제로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옥신이 124, 그러니까 법적 기준은 160인데 124까지 검출됐습니다. 법적 기준을 넘진 않았지만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날려서 시민들한테 호흡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안전하다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이게 정화가 된 토양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기준치 이내일 뿐인 거지 여전히 토양 속에는 오염 물질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토양을 정화한 흙 또는 오염이 되지 않은 흙을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 흙이 어디로 가는지 또 이를 명확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2차 오염이라든가 오염의 확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토양 관리에서 실제로 이력 관리에 대한 것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화 작업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그리고 관할 지자체인 부천시에 한 말씀 주신다면요. 이 부지는 과거에 이제 미군 부대였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방부에서 군부대로 사용했던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활동을 하다가 민간에 의해서 오염된 장소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법적 책임이 국방부, 그다음에 또 지자체가 또 개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방부와 부천시라고 하는 지자체의 책임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민간에서 정하는 곳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안전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부지보다, 왜냐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주변 지역으로 상당히 많은 주택가, 시민들이 살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이 오염이 주변으로 또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또 모범적으로 정화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이트가 될 수 있도록 국방부하고 부천시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정구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지난달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가운데 도시철도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국회의원 공동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관련 시군 국회의원, 철도 관련 기관 종사자,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민에게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고 있다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12개 노선도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앞으로 10년간 경기도 전역의 도시철도 노선을 신설, 연장하겠다는 10년짜리 법정 중기 계획입니다. 계획 안에는 김포 골드라인 하군 연장선과 덕정 옥정선 등 12개 노선이 포함됐습니다. 12개 노선의 총 길이는 104.48km로 철도 건설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약 7조 2천억 원입니다.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선 사전 타당성 조사와 예비 타당성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 국외 출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규칙에만 맡겨져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무 국외 출장 심사 기준과 위원회 운영 내용을 법적 효력이 있는 조례에 직접 담은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심사위원회 의결 요건을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이기형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국외 출장에 대해 책임 있는 심사와 검증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바로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송도 세브란스 병원의 개원 시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병원 건립에 필요한 추가 건축비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8일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윤동섭 연세대 총장과 만나 양자 바이오 메디컬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날 800병상 규모의 송도 세브란스 병원을 조속히 개원하기 위해 추가 건축비를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개원에 필요한 추가 건축비는 기존의 연세대와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개발이 합의한 투입 비용과 투입 비율을 기반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면담 후 유 시장과 윤 총장은 양자 컴퓨팅센터와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건립 현장을 방문해 향후 협력 과제를 추가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계양구청이 경매로 매입한 건물을 사용하던 계양구 의회가 다음 달부터 새로 지은 청사에서 의정 활동을 이어갑니다. 분구 이래 30여 년 만에 마련한 의회 신청사라 지역사회에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신년 인터뷰, 오늘은 신정숙 계양구의회 의장을 만나 신청사 개청 소식과 지난해와 올해 의정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개청식은 2월 12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1995년 계양구 분구 이후 약 30년 만에 구민 여러분의 오랜 염원이었던 독립적인 의정활동 공간을 드디어 확보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또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 부담이었습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건립되는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또 한 푼 한 푼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또 꼼꼼히 살폈고 또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여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고요. 이제 계양구에는 집행부에서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민 여러분을 대표하는 대외 기관으로서 더욱 책임감 있게 그리고 투명하게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공공기관 자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의 유휴자금 방치 문제를 제가 처음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간과하고 있었지만 의회는 이를 단순히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7,900만 원의 이자 손실을 밝혀내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단연 테크노밸리 사업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는 계양구의 미래 먹거리이자 또 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성장 동력으로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간 토지 확보와 기반시설 조성 등 많은 노력이 있었고 중장기적으로도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은 인천시와 중앙정부와 협력이 필수적인 장기 과제이기 때문에 아직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계양구민 여러분, 계양구에는 구민의 일상과 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늘 함께하는 생활 속의 의회입니다. 저희 의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낮은 자세, 더 책임 있는 자세로 구민 곁을 지키겠습니다. 새롭게 완공된 계양구 신청사는 구민 여러분이 더 편리하게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언제든지 신청사를 방문하시고
구정에 대한 의견을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는 2020년 새해 더 따뜻하고 더 발전하는 개영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항상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기대해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다음 주 화요일 새벽 첫 차부터 예고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경기도 비상수송대책 마련을 긴급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경기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수단의 출퇴근 시간 집중 배차 등을 통해 도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버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를 가정해 광역버스와 대체 교통수단 운영 등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할 방침입니다. 양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9일 열렸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주교육지원청 개청과 관련한 정희태 의원의 5분 발언과 과밀학급 해소 촉구를 건의하는 이지연 의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정희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양주교육지원청 부지 확보와 건축 관련 인허가 처리 등 행정 일정을 서두르고 비상설 TF를 구성해 양주시와 지역사회의 입장을 전달하는 공식 창구 기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주시 공공교육지원 사업과 예산을 확대해 교육 인프라 문제도 서둘러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독립교육지원청 신설의 성패는 개청 시점 자체가 아니라 그 개청을 맞이하는 양주시의 준비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양주시는 지연 없는 개청을 목표로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주시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가 최근 지방세 체납자 A씨의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 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해 행위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변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인데요. 시는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 A씨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경남 남해군 소재의 토지를 아들에게 증여 형태로 넘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포시는 즉각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김포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승소 판결에 따라 시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원상 회복시키고 공매 처분 진행 후 체납된 지방세 1,7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9일 새벽 2시 15분쯤 양주시 광정면의 한 공장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회사 직원이 야간 작업 중 공장 지붕에서 연기와 화염이 치솟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으며 오전 5시 39분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공장 내부 상부 전체가 불에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43명과 장비 20대를 투입했으며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는 조사 중입니다. 양주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 81번 노선을 2대 증차하고 오는 12일부터 변경된 운행 체계를 적용합니다. 81번 버스는 덕정 충성아파트에서 출발해 덕정역과 옥정 신도시, 고읍지구를 거쳐 양주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시는 겨울철 전기버스 충전 문제와 난방 민원 해결을 위해 운행 차량을 기존 11대에서 13대로 늘리고 기점을 봉양 영업소까지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일 운행 횟수는 91회로 늘어나고 배차 간격은 10분에서 13분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부천시가 오는 12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2차 보전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2억 원을 출연해 전체 120억 원 규모로 신용보증을 지원하며 상하반기로 나눠 각 6억 원씩 분할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2달이 지난 부천 지역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할 수 있고 보증 기간은 5년입니다. 특례 보증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에게는 2차 보전도 함께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